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의 종류와 생명보험을 이제 어떻게 들어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됐을 때 후회 안 하는 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냥 아웃라인, 보험이라는 건 이거고 보험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 하는 그 아웃라인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홀 라이프, 뭐 한국말로는 뭐 종신성 보험, 또 다음에 텀 라이프, 기간성 보험, 어떤 기간을 정하고 드는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라이프, 비오넥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보험 중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험을 이제 우리가 뭐 한 40살부터 우리가 기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30살은 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으니까 40살부터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자녀들이나 중학교 다니는 아마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홀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사망할 때까지 또는 여기에 이제 그 mature date 그 기간이 있는데 보험이 완성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한 95세에서 100세 사이에요. 그게 약간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어떤 회사는 95세의 만기로 mature 돼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숙성됐다 거기까지. 그래서 95세에 만기가 되는 보험회사가 있고 뭐 98세나 100세 이렇게 만기가 정해져 있는 그거는 약간 보험회사별로나 보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뭐 하여튼 미니멈 95세에서 100세 사이에 원래 모든 보험은 만기가 돼서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명보험을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홀라이프는 지금 말한 대로 95세에서 100세 사이에 보험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명이 길어서 내가 95세에 끝나는 보험회사에 내가 홀라이프를 들었다. 이게 종신보험 또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그러면 명이 길어서 내가 95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내가 사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뭐 내가 보험을 들었다면은 내가 사망하면 자식들이나 배우자, 미망인이 이제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95세까지 된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면은 그거를 제가 이제 타는 겁니다. 그럼 95세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 여부 없이 생존해 있어도 그 생존한 그 사망 그 보험을 든 사람에게 그 계약한 10만 불 보험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우리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뭐 자식이 받는다든지 또 뭐 남편이나 부인이 되는 분이 이제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게 몇 년 가면은 이제 살아있는 본인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것이 그 mature date 그러니까는 mature다는 거는 이제 숙성됐다 완숙됐다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95세에서 100세 사이에 보험회사별로 약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텀 보험은 뭐 1년서부터 시작해서 뭐 30년까지 그러니까 1년, 뭐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또 그것도 보험회사들별로 그런 기간을 선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료가 제일 싸요. 이게 이제 왜 싸냐? 만약에 내가 10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40살에 들었다 보면 50살까지겠죠. 그럼 50살까지 10년간을 보았는데
내가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이 생존해 있다면은 그 보험은 끝납니다. 10년을 계약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험 들은 사람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만 내고 10년 동안 커버 받았다가 내가 이제 생존하고 있으니까 그 보험은 끝나고 아무것도 나한테 어떤 캐시백이라는가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보험료가 이제 싸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어떤 가족들, 어린 자식들이나 어떤 부인이나 뭐 어떤 면에서 또 남편이나 하여튼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텀 라이프.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홀 라이프, 그러니까 저축성 그 종신보험하고 텀 라이프, 기간성 보험 그 사이에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홀 라이프보다는 좀 많이 싸고 텀 라이프보다는 또 조금 더 비쌉니다. 중간 정도인데 뭐 그 엄연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중간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 때에 그러면 유니버설 라이프는 뭐냐? 그것도 종신보험하고 똑같이 그 기간은 없어요. 내가 사망할 때까지 또는 95세나 100세 사이 보험회사들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유니버설 라이프도 유니버설 라이프 보험도 내가 또 95세까지 된 그 계약이라면은 95세 됐을 때도 내가 생존해 있으면은 물론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증가된 그 캐시밸류, 또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예요. 95세가 돼서 10만 불 받을 때 또 증가된 그 저축된 그런 어떤 늘어난 캐시밸류가 있으면은 뭐 같이 해서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험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 가지 뿐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뭐 암보험이다, 액시던트 보험이다, 무슨 사고 보험이다 해서 굉장히 많은데, 예, 그거는 그냥 이 세 가지 보험 중에 어떤 한 종류에 속해서 가지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 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세 그루 나무에서 가지들이 이제 뻗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보험회사에서 상품화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험을 뭐 쉬운 말로 우리가 그냥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왜 암 환자가 많으니까 또 암 환자들이 생겼을 때 가족 보호를 위해서 또 이게 홀 라이프가 됐든 텀 라이프가 됐든 유니버설 라이프 그 가지에서 가지가 쳐나와서 이름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을 때는 반드시 내가 지금 이 어떤지 이름이 또 있겠지만 어떤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보험을 들으려고 할 때에 물어보세요. 이 보험의 성격이 홀 라이프냐, 텀 라이프냐, 유니버설 라이프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실히 물어서 이것이 이제 암보험이지만 그 원래 줄기는 유니버설 라이프다 또는 뭐 텀 라이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보험을 이 세 가지 보험 중에 하나가 이름이 붙여져서 막 이제 팔려 나가는 겁니다. 시중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거나 또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거나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판정을 해서 뭐 필요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고가 많잖아요. 교통사고라든가 뭐 불구보험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줄기는 그러니까 나무는 세 그루 중에 한 그루에서 가지가 쳐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뭐 홀 라이프냐, 텀 라이프냐, 유니버설 라이프냐 이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물으세요. 궁금하신 거 내가 밤낮 말하는 거 강조하는 거지만 하여튼 보험을 들면서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혜택이라든가 뭐 귀동량으로 들은 어떤 그런 그 베네핏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냥 물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해당 안 되고 이건 해당이 된다 하는 거는 그 보험 에이전트가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보험 드는 데는 이 세 가지 보험 중에 한 나무에서 가지가 쳐 나간다는 거니까, 예,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아시고, 또 홀라이프는 보험료가 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텀 라이프가 제일 싸고, 유니버설 라이프가 그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고 분명히 또 지금 기억하시고, 그러면 홀라이프는 비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이,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50만 불은 있어야 되겠네. 애들이 좀 자랄 때까지. 또 무슨 30만 불이 있어야 되겠네. 또 어떤 사람들은 100만 불이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보험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이제 홀 라이프로 50만 불, 100만 불을 들려고 하면은 무지하게 비싸요. 비싸서 지금 그 인컴이라든가 수입에 비해서 너무 부담이 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불이나 하여튼 50만 불을 들고 싶다 하면은 그러니까 텀 라이프를 들어야 돼요. 텀 라이프를 들어야 보험료가 싸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유니버설 라이프. 근데 유니버설 라이프도 50만 불, 100만 불이 되면은 그것도 좀 부담이 가는 금액이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유니버설 라이프는 그러니까 홀 라이프 그 종신보험은 한 번 보험료가 내가 가입할 당시에 나이에 계산해서 나온 보험료가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80살이 됐든 90살이 돼도 내가 생존에 있다고 하면은 한 번 정해진 보험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부터 조금 비싼 거예요. 그게 왜?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텀 라이프는 뭐 계약한 기간 동안은 뭐 보험료가 뭐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근데 유니버설 라이프는 처음에 들을 때는 이제 젊었을 때 드니까 조금 보험료가 싸요. 예? 그러니까 텀 라이프보다는 비싸지만 홀 라이프보다는 싸다고. 그러니까는 그걸 들게 된다고. 그러면 근데 그 유니버설 라이프는 certain age 매년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바뀔 때. 그러니까 뭐 30살에서 40살이 된다든가 40살에서 50살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뭐 한 5년 주기나 10년 주기로 나이가 변할 때 그 보험료는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생명보험의 그 보험료가 정해지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나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건강상의 이유 또 담배 피느냐 안 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굉장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드시려고 하고 가족을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배를 이제 금연하십시오. 담배를 끊고 그리고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이제 그 홀 라이프가 제일 듣기는 좋은데 왜 보험료가 안 올라가니까. 근데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못 들겠다. 그리고 텀 라이프는 싼데 이건 뭐 10년 20년 지나면 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도 없이 없어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라이프는 또 중간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되면 보험료가 또 올라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니버설 라이프는 그러니까 홀 라이프는 어쨌든 저쨌든 그냥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정해지는 어떤 그 룰에 의해서 그 보험 드신 분에게 그 캐시밸류를 어쨌든 이렇게 증가해서 계속 얼마가 이제 캐시밸류가 됐다, 얼마가 늘어났다고 하는 건 이제 계속 이제 그 통지가 옵니다. 뭐 텀 라이프는 그게 없고 뭐 그거는 그냥 정해진 금액에 정해진 기간만 딱 드는 거니까. 그리고 유니버설 라이프도 또 이제 그렇게 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엔 그 투자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투자성 보험이라고 해서 그거를 하면은 이 보험료가 들어와서 이 그 보험료가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증가된 금액에 비례해서 얼마씩 이제 캐시밸류를 쌓아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홀 라이프는 뭐 투자에 그러니까 회사가 뭐 투자를 하겠죠. 보험회사는 보험료 받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뭐 손해가 받든 뭐가 받든 그거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어떤 개런티된 어떤 밸류, 캐시밸류를 이렇게 쌓아주는데 유니버설 라이프는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픽스로 개런티된 고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회사가 그 어떤 보험료를 받아서 그런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어떤 그런 투자 그룹이 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이제 그거를 그 보험 드신 모든 분들에게 회사의 룰대로 해서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근데
투자라든가 인덱스 펀드라든지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쨌든 이런 투자 회사에서 스탁에 인베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는 것은 고정이 없잖아요. 어떤 개런티가 없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쌓이는 돈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마이너스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의 성격, 근데 이걸 더 자세하게는 내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유니버설 라이프고, 이제 텀 라이프는 뭐 아시죠? 기간 동안 해서 그냥 보험료만 싸게 내는 거. 그 다음에 홀 라이프는 처음에 들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싸지만 그 한 번 들면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계약한 기간이나 내가 사망할 때까지 간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 중에 어차피 보험을 결정하는 건 본인이에요. 그런데 글쎄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선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 40살이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고등학생까지 되려면은 고등학생 되려고 졸업하려면 여기 18살이면 여기 고등학교 졸업을 하니까 그러면 그 나이에 비해서 어쨌든 어떤 분은 내가 10년이면 우리 아이가 뭐 고등학교 다녀. 뭐 한 15년이면 대학교까지 나와. 그러면 15년이나 10년 이렇게 이제 뭐 잡고 15년 잡고 20년 잡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0만에서 50만 불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일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럼 뭐 크게 잡고 50만 불짜리 든다고 해요. 그러면 50만 불짜리 텀 20년을 든다고 하면은 내 지금 확실한 계산은 여기 나온 게 없지만 내 추측인데 뭐 100불 미만일 거예요. 뭐 한 7, 80불, 5, 60불 뭐 어떤 보험회사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쨌든 뭐 한 5, 60불, 7, 80불 될 거예요. 한 50만 불짜리 텀 보험을 뭐 10년이나 20년 든다고 하면. 근데 그걸 홀 라이프로 든다고 하면은 몇백 불이 돼요. 그러니까 뭐 300불에서 500불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러면 유니버설 라이프로 내가 50만 불을 든다 그러면은 그것도 2, 300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뭐 보험 그 생명보험 팔던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은 내가 대충 얼마인지 내가 지금 생각 안 나지만 과거의 기억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불이 될 수 있고 이제 50만 불짜리가 40살 그 드는 사람이 들을 때 근데 텀 라이프라면은 100불 미만이란 말이에요. 7, 80불, 5, 60불도 될 수 있고 근데 유니버설 라이프로 들으면 또 2, 300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 그래서 여기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을 에이전트들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넉넉 잡고 15년에서 20년 잡고 그러면은 일단 50만 불짜리를 70불, 80불, 50불, 60불 회사별로 다르니까 그렇게 들고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20년, 10년, 뭐 10년을 들든지 15년을 들든지 그러면 나가는 돈은 어차피 내가 50불에서 한 7, 80불, 100불 미만 사이에서 내가 사망하면은 50만 불은 나오잖아요. 그 대신 50만 불이 나오지만 나는 그 우리 파켓에서 나가는 거는 뭐 100불 미만이란 말이에요. 5, 60불, 7, 80불. 근데 홀 라이프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500불, 600불을 어떻게 내요? 예? 그리고 유니버설 라이프는 또 중간 정도 2, 300불 되지만 또 이건 또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텀 라이프 50만 불을 5, 60불이나 7, 80불 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나면은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사실은 부모의 이제 도움이 그렇게 필요 없죠. 부모가 뭐 돌아가셨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어머니가 돌아가셨든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큰 그런 어떤 생활에 뭐 불편을 안 느끼잖아요. 왜? 본인들이 이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적어도 자식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에 필요한 한 50만 불을 텀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든 15년이든
그러면은 기간이 짧을수록 또 텀은 보험료가 쌉니다. 예, 그래서 그걸 들으실 때 이제 계산을 해보고 뭐 10년짜리는 얼마고 15년짜리는 얼마고 계산을 해봐서 그저 생각해서 싼 거를 하나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 60이 되고 이랬을 때에도 부인은 계속 또 살아 계시거나 남편이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퇴할 나이 65세까지 내가 보험을 들고 만에 하나 여유가 없어서 캔슬을 하더라도 그동안 쌓여있는 캐시밸류가 몇만 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벌써 뭐 한 20년 이렇게 붙고 나면은 그러면 내가 보험은 그 당시에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결혼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부모의 생명보험 그 보험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 나이 먹은 그 노년을 어떻게 편하게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텀보험을 50만 불 들을 때에 한 달에 200불이나 300불을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홀라이프나 뭐 유니버설 라이프 이렇게 있지만 제가 권장하는 거는 뭐 홀라이프. 그건 뭐냐면 그 한번 들어서 보험료만 내는 한 그 보험료는 안 올라가고 또 돈이 그 쌓이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없어요. 그건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10만 불 정도를 드는 거예요. 10만 불이나 뭐 15만 불. 그러면 그게 한 2, 300불 보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드는 거예요.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한 10만 불짜리 홀라이프를 들고 끌고 나가면 그 65세까지 갔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내는 거는 65세가 돼도 내가 결국 200불 내가 보험 들을 때 그 보험료가 200불이면 200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200불이 계속 내고 내가 65세, 66세 리타이어 할 때까지 왔을 때에는 벌써 몇만 불 정도의 캐시밸류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자식들도 잘 살고 저 자리 잡고 잘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 두 부부가 생존하시다면 부부 걱정이지 자식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생명보험 큰 것이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험료 내는 부모가 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보험료가 힘이 들면 캔슬합니다. 근데 그 보험료 힘든 보험료를 그냥 매달 페이면 걱정하면서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40살 됐을 때에 10만 불짜리를 한 200불 정도 들어가는 홀라이프를 사시면은 어차피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금하는 생각이에요. 저금. 그래서 옛날엔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한 20년 지난 후에 이제 66세가 됐을 때에는 그게 몇만 불의 캐시밸류가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계속 드시고 그러다가 돈이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나이가 먹었어도 이제 좀 재정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가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캔슬해도 몇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그동안 내가 200불씩 냈던 것이 저축이 돼서 몇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내가 리타이어 하고 난 후에 누가 나에게 소셜 시큐리티 외에는 돈 주는 사람 없어요. 소셜 시큐리티 외에는. 그러면 그 외에 소셜 시큐리티는 내가 받는 대로 받고 또다시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그 보험을 캐시밸류를 론을 하든 융자를 하든 그것을 이제 취소해서 모든 그 쌓여있는 캐시밸류를 내가 다 받아도 적어도 몇만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몇만 불은 내가 나이 먹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는 뭐냐면 바로 텀라이프도 안 들고 그냥 어떤 그 폼 잡느라고 그냥 홀라이프 50만 불짜리를 들어놓고 10년, 15년 붙다가 65세도 되기도 전에 내가 불 수가 없네.
그러면은 뭐 홀라이프 캐시밸류가 많이 쌓여 있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어느 정도는 그 기간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내 그 캐시밸류는 내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보험회사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까나갑니다. 까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험은 계속 유효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다 자리 잡고 사는데 부모님의 보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왜 필요하지 않은가는 그건 나중에 내가 오늘은 내가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어떤 분들은 글쎄 홀라이프 첫 번부터 젊었을 때 보험 잡느라고 그렇게 사놓고 텀 보험은 또 사실, 그건 뭐 없어지는 돈인데 왜 사? 그 텀 보험은 안 사고 그냥 첫 번부터 홀라이프로 몇십만 불을 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유니버설 라이프도, 예, 홀라이프보다 조금 싸지만 그래도 또 이걸로 몇십만 불을 사놔요. 근데 이것은 자꾸 올라간다고 그랬죠. 나이가 벌써 60이 넘으면, 60이 아니라 뭐 50이 넘으면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예, 이 50이 변곡점인데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50까지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근데 50이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보험료 또 낼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또 캐시밸류에서 회사에서 또 지네가 거기서 빼서 이제 보험료로 대체하다 한 1년 지나면은 야, 너 이제 보험료 여기서 대체할 돈, 네 캐시밸류가 없어. 그 보험료로 다 뺐었기 때문에 또는 중간에 네가 융자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보험이 캔슬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부었던 그 보험료에 비해서 내가 캔슬이 되거나 해서 어떨 때는 캔슬이 돼버리면 어떨 때 제로 아무것도 돌아오는 돈이 없어요. 왜냐면 다 빼서 썼기 때문에. 도중에 얼마 뺏어온 돈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세이브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부었던 보험료에 비하면은 뭐 3분의 1도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패된 그런 어떤 보험 가입에 실패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텀 보험으로 애들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텀으로 들고 그래서 50만 불이고 100만 불이고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세이빙, 내가 리타이어 할 때 쓰겠다 하는 목적으로 1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드는 게 아니라 10만 불짜리 홀라이프라도 들어놓으면 그건 내가 계속 낼 수 있고 여유가 되고 그러다 내가 66세 또 70세가 됐을 때는 내가 계속 그 보험료만 붓고 뭐 거의 융자도 안 하고 건드리지 않았다면 몇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필요할 때 나이가 들어서 필요할 때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내가 그걸 찾아서 내가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윤곽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이 정도 윤곽으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